내가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확인하는 방법은 엄마 아빠의 환한 미소라든지 이런 보여지는 모습인데 제발 뭐 손을 들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비언어도 소통으로 볼 수는 없는데요. 넌 항상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돼 라고 자녀를 교육을 하면서 본인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마음으로 느꼈다 이러한 경험들은 좀 부족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100마디 말보다 강력한 행동의 심리학 저자이자 행동심리 분석가 이상은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 소통을 한다라고 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이 고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서로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는 이 말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들리는 방식, 그러니까 목소리, 억양, 리듬이라든지 또는 표정, 행동, 이렇게 보이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에만 신경을 쓰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만 신경을 쓰다 보면 아무래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우리가 말을 하는 것과 그리고 비언어, 말 이외의 것들, 이것들을 비교를 했을 때 비언어가 소통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예로 제가 이렇게 PD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잘했어 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보통 제가 잘했다라고 PD님께 꼭 말씀을 드려야지,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꼭 말씀을 드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거기서 말투가 조금만 다르게 전달이 되어서 잘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거나 또는 표정이 전혀 뭔가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말만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신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의 뇌가 들은 정보와 본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본 정보를 조금 더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와 소통을 할 때에도 내가 어떤 이야기를 자녀에게 전달하는지를 인지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내가 어떠한 비언어를 활용을 해서 자녀의 눈에 내가 어떤 시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를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바디랭귀지로는 가장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열린 자세, 뭔가 안아주는 듯한 열린 자세, 그리고 미소, 이런 거는 아마 다들 아시는 가장 쉬운 그렇지만 강력한 비언어 중에 하나이고요. 제가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자녀와 이야기를 나눌 때 온 몸의 방향을 맞추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맞출 때 얼굴의 방향이 있고 몸의 방향이 있고 그리고 다리의 발끝의 방향이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 누가 나를 부르면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왜?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고개만 돌릴 때에는 그 순간적인 주목을 내가 이끌어낼 수는 있겠지만 내가 그것이 정말 내 온몸을 다 돌려서 들어줄 정도로 중요하진 않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고개만 돌려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몸도 이렇게 함께 돌려주고요. 그리고 발끝도 같이 방향을 돌려주면 나는 지금 너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이렇게 되어 있어 라는 비언어적 메시지를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굉장히 표현이 많아요. 아이가 표현이 많은 스타일의 성향인데 부모님의 성향은 표현이 많지 않은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아이는 본인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언어들을 활용을 할 거예요. 표정이라든지 음성의 높낮이를 바꾼다든지 지속해서 부모님을 관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언어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할 텐데 반대로 부모님이 그것을 잘 표현하지 않는 스타일이라면 무표정으로 일관을 한다든지 또는 열린 자세를 많이 보여주지 않는다든지 너의 존재가 나한테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단다라는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보내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이 입장에서 내가 이런 긍정적인 관심과 사랑과 이러한 마음을 전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에게서 그것에 상응하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지 못한다라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나는 표현이 좀 많이 없는 스타일의 부모이지만 만약에 자녀분들이 표현이 많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스타일이라면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나의 감정을 아이에게 맞게끔 표현해주는 그런 레벨을 좀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비언어적 소통뿐만이 아니라 언어적 소통도 좀 같이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이 세상을 이렇게 인지하고 경험하고 표현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어떤 자녀들은 이 세상을 보이는 정보로 가장 먼저 학습을 해요. 그래서 보여지는 모습, 예를 들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껴안아주기 위해서 항상 팔을 벌려 나를 맞이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 나를 보면서 미소를 보내주는 그러한 따뜻한 모습,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빨리 인지를 하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어떤 자녀분들은 들리는 소리를 가지고 가장 먼저 인지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부모님이 너는 수고했다, 자랑스럽다, 너는 소중하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언어적인 내용들, 이런 청각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나는 되게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자녀들은 엄마가 안아주는 모습, 아빠가 안아줬을 때 그 따뜻한 온도, 아빠가 나를 토닥토닥토닥 이렇게 해줬을 때 그런 촉감,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굉장히 빠르게 인지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는 보여지는 모습, 엄마가 웃는 모습을 막 이렇게 보고 싶은데 그 모습을 봐야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은 표정은 굉장히 무표정인데 언어적으로만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정말 소중하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자녀의 입장에서는 내가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확인하는 방법은 엄마 아빠의 환한 미소라든지 이런 보여지는 모습인데, 엄마나 아빠는 항상 말로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머리로는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마음으로 느꼈다 이러한 경험들은 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이 세상을 보면서 보여지는 정보로 빠르게 그 세상을 보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들리는 정보로 세상을 듣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느껴지는 정보로 그 세상을 경험하는 스타일인지를 먼저 이해하신 다음에요. 그 방식 표현들을 그 자녀의 방식에 맞추어 준다면 자녀가 내가 이 세상을 지각하고 표현하는 방식대로 부모님도 나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구나, 부모님도 나에게 이렇게 이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구나 라는 경험을 할 수 있겠죠. 평소 때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실 때에 내가 하는 말과 자녀에게 보여지는 행동의 일치성을 높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비언어가 중요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우리의 뇌가 들은 정보와 본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가 본 정보를 조금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엄마들도 자녀들에게 너 공부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앉아서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봐라 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엄마 공부할게 라고 한 말과 실제로 공부하는 모습이 일치하는 걸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본인이 하는 이야기와 본인이 보여주는 행동을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좀 그만해 라고 자녀에게는 요구를 하면서 부모님 본인은 항상 시간이 날 때마다 핸드폰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도 넌 항상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돼 라고 자녀를 교육을 하면서 본인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언어적인 내용 그리고 비언어적인 행동들,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일치시켜 주면서 내가 너한테 전달하는 메시지를 나는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부모의 역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체벌, 손을 들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비언어적 소통으로 볼 수는 없는데요. 다른 예시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부모님 입장에서 이중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아이에게 너는 정말 소중해 라고 하면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도 너의 이야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엄마 지금 바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또는 성적이 전부는 아니야 라고 아이한테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가 시험 못 봐오면 정말 가치가 없는 아이처럼 이렇게 대한다든지, 오히려 이러한 이중 메시지가 확실한 처벌 시스템보다 아이들에게 더 상처가 될 수는 있죠. 부모님들께서 자녀가 커가는 기간 동안에는 그 과정을 따뜻한 부모로서의 역할, 서툴 수도 있고, 부모의 역할이 부모님도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관계가 지금 처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에서 오는 이러한 행동들이 긍정적인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서툴었던 결과들이 오더라도 그래도 부모님이 내가 너를 낳아서 이 세상에 내어놓고 내가 그 책임을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모습, 그것이 한 가지 부모님으로서의 역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나면 자녀가 건강하게 부모님과의 관계로부터 건강한 분화를 할 수 있도록 건강한 거리를 만들어 나가면서 이 자녀가 또 한 성인, 한 인간으로서, 한 개체로서 본인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항상 응원해주는 그런 역할. 그러면서 부모님 본인도 시간이 계속 갈수록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커가고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과 부모님의 모습을 보아가면서 함께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건강하게 분화해가고 건강한 성인으로서 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고 이러한 모습들을 유지해 나가고 그러한 유지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유대, 신뢰 이런 것들이 시간을 통해서 쌓여져 나가는 그런 관계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관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빈도도 중요한데 빈도만을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단계가 있다면 자주 전화하는 빈도를 높이는 것이 그 관계의 발전을 가져오는 시작 단계는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그 자주 전화를 할 때 얼마나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어 가는지 그러니까 관계의 깊이라든지 그 긴밀성을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 시간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빈도로 시작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전략인 것 같고요. 그리고 빈도를 높이는 것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단순히 내가 자주 전화를 하는데 이것만을 가지고 우리 관계가 좋다라고 본다기보다는 그런 빈도도 보면서 그 빈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유대를 긴밀성 있게 발전시켜 나가느냐 이것도 함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부모님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비언어적인 것들을 아이들이 그대로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모님 교육 이제 강연을 가서 강의를 하면 이제 강의 끝나고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질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한 부모님께서 저한테 강사님 저희 아이는 너무 표정이나 이러한 표현이 없어서 조금 고민이 돼요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저에게 하셨던 그 부모님도 말의 그 톤도 굉장히 모노톤이셨고 이런 표정이나 이런 것도 거의 표정이 없으신 분들이었거든요. 네, 부모님의 표정이나 행동, 보여지는 이러한 비언어적인 사인들, 비언어적인 표현 방식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 가정 내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어느 정도까지 표현을 하면 이게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는구나, 어느 정도까지 표현을 하면 이게 받아들여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표정이 잘 없고 표현이 잘 없으면 아이 성향 자체가 표현이 굉장히 많다가도 점점 성장을 하면서 표현을 줄여나가기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내가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나의 진심이나 이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지하신 다음에요. 그것을 전략적으로 한다면 아이들은 그 부모님이 보여주는 모습을 언젠가부터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거울 효과처럼 그대로 같이 반영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인위적이라고 느껴지시면 그 메시지의 진실성이 좀 왜곡될 수는 있죠. 네, 그러면 내가 그것이 인위적이라고 느껴지면 왜 이게 인위적이라고 느껴지는지 내가 실제로 생각하는 이 아이와의 관계는 어떤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속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 상태, 나의 생각이나 의도가 진실에 가까이 결정이 되면 드러나는 행동들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너무 억지로 하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진다면 내가 왜 이 아이에게
이런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렵게 느껴질까? 이 생각을 먼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언어적인 활동들은 어떻게 보면 근육의 움직임이기도 해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이렇게 무거운 걸 자주 들면 연습을 하면 더욱 무거운 걸 들 수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표정이라든지 움직이는 손이라든지 팔을 벌려주는 이러한 행동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근육의 움직임이거든요. 내가 이것을 자주 연습할수록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요. 자연스럽게 하기 시작하면 이게 언젠가 나의 습관적인 행동으로 딱 붙게 되겠죠. 그럼 내가 이것을 연습해야지 해야지 하는 것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실제로 그런 감정을 느꼈을 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겠죠. 발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우선은 내가 이것을 너무 어색해라고 생각하시기보단 이게 왜 어색한 걸까? 내가 이 아이의 관계에 대해서 솔직한 어떤 내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걸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도 하나씩 조금씩 연습해 보면서 이런 행동들이 자연스러워지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러한 행동들은 자녀가 부모님의 긍정적인 행동을 보고 개방적인 행동을 보고 부모님이 어떤 모습을 보면서 수용적인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의 자존감이나 아이의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어색해요 하면서 이거 못하겠어요 하지 마시고요. 한 단계씩 조금 연습을 해보면서 나의 부모로서의 역할에 그런 비언어적인 변화를 한번 관찰해 보시면 그것 또한 재미있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녀로 태어난 건 저희의 선택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관계에서 좀 적용해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관계의 시작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지만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응원이 되고 서로의 의지가 되고 서로의 용기가 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건 부모님이 나한테 뭘 해줬어, 뭘 사줬어 이런 것보다는 부모님이 나를 안아줬을 때 그 따뜻한 온기, 부모님이 나를 쳐다보고 나를 보면서 자랑스럽게 웃었던 그 부모님의 미소의 그 순간, 그리고 부모님이 나한테 야, 너 정말 수고했다, 나 정말 너 자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때 그 목소리, 말 한마디,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평생의 기억에 마음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한 번 있는 이 관계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 수 있을까? 네, 그런 것들을 한번 꼭 생각해 봐주시면서 나의 비언어도 그리고 자녀의 비언어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